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5월 29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경남 양산에 내려가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일남 일녀가 있죠. 아들 문준용 씨는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혜, 공공기관 특혜 취업 의혹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이 예술품을 창작을 하는데 지원금을 받아서 논란이 됐던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 문다혜 씨는 언론에 공개적으로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준용 씨는 본인과 관련된 일이 논쟁이 되면은 SNS에 글을 올려서 반박을 하곤 했죠. 그런데 문다혜 씨는 직접 언론에 노출된 것은 2017년 조기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광화문 유세, 그때 한번 나타나서 언론에 얼굴이 공개가 됐죠. 제가 지금 썸네일에 이렇게 게재한 이 사진입니다. 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의혹들이 있었지만 전면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다혜 씨가 어제 깜짝 SNS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사제, 전 대통령 사제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날선 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한 이후에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여기 기항에서 사제에 머물고 있죠. 그 집에 머물고 있는데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시위대가 그 앞에 집 앞에서 연일 학성기를 틀어서 구호를 외칩니다. 그런데 다만 이 규정된 소음 기준 그 이하로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막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죠. 자, 그래서 평산마을 주민들도 좀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SNS나 또는 저번에 사전투표하러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딸 문다혜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문다혜 씨 등장을 해서 어제 트위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상당히 이 작심을 하고 쓴 글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트위터 계정을 그제 개설을 했습니다. 그저께 개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작심을 하고 이 시위대를 향해서 비난을 하는 건데, 자, 과연 지금 시위대를 향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지금 주제로 삼은 겁니다. 문다혜 씨 어제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다. 시위대에 들이받을 생각하고 왔다. 나설 명분 있는 사람이 자식 기회에 없을 것 같았다. 또 구치소라도 함께 들어가면 그 사이라도 조용하겠지 라는 심정으로 가열차게 내려왔는데 현실은 참담과 무력, 수적으로 열세 이렇게 적습니다. 가열차게. 이것은 북한 방송에서 쓰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집안에 갇힌 생쥐꼴이다. 창문조차 열 수 없다. 사람으로 된 바리케이트. 이게 과연 집회인가? 총구를 겨누고 쏴대지 않을 뿐 코너에 몰아서 입으로 총질해야 되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 정오와 쌍욕만을 배설하듯 외친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 안에도 지금 정오가 막 묻어나 있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개인으로 조용히 살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묵묵부답 견뎌내는 것은 여태까지 정말 잘했다. 더는 참을 이유가 없다. 이제 부모님을 내가 지키겠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노골적인 이 비난을 하는 이런 글을 썼다가 지금은 또 무슨 이유인지 현재 삭제한 상태입니다. 일단 이것을 가지고 본인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자,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과연 집회인가 이러면서 본인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시위대가 와서 저렇게 우리를 괴롭힌다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는 별개로 하고,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주민들이 저렇게 불편해하고 본인도 불편하면 직접 나가서 시위대와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2017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때 예를 들어서 이 광화문 광장에, 저 뒤로 보이는 광화문 광장에 촛불 시위대가 모여들어서 이 박근혜 퇴진을 외쳤죠. 자,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문재인에게 물으니 그때 문재인은
이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국민들이 모여서. 그때 문재인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물러나라고 한다면 저는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다. 시민들 앞에 서서 끝장 토론이라도 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본인 집 앞에 뭐 얼마 되지 않는 그 시위대가 있는데 학생기를 뭐 털고 하는데 그 앞에 나가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불만을 계속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본인이 페이스북에 정말 주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썼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설득을 해야죠. 그것은 하지 않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는 일종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은 본인이 나서서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할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지금은 이 딸 문다혜스까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가세를 하니,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이유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퇴임한 대통령 집에 이렇게 몰려가서 학생기를 털어놓고 비판을 하고 이렇게 시위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어도, 그리고 뭐 문재인이 나와서 설득하고 이런 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더라도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에 일단 국민 통합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죠. 자, 이런 때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일단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전제를 먼저 하면서 이것과 별개로 왜 문다혜 씨가 이 시점에 등장을 해서 이렇게 가열차게 내려왔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시위대에 들이받을 생각하고 왔다. 이런 기반에 갇힌 생쥐꼴이다. 창문조차 열 수 없다. 사람으로 된 바리케이트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선동을 하는, 지지층을 선동을 하는 이런 거를 왜 올렸을까? 갑자기 나타나서. 자, 그 의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문다혜스는 이 아버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인 중에 공인이지만 뭐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2017년 대선 때 마지막 광화문 유세장에 깜짝 등장한 그것 외에 뭐 이런저런 언론 보도는 있었죠. 가령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문다혜 씨가 일본의 고쿠시칸 대학에 유학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고쿠시칸 대학.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도 문다혜에서도 뭐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졸업한 것은 거의 뭐 유학을 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쿠시칸 일본에 유학할 수 있죠. 그런데 고쿠시칸 대학이 이 민비 시해 사건을 일으킨 거구 집단이 설립한 재단입니다. 거구 집단이 설립한 재단. 거기 심지어 무슨 뭐 교가가 무슨 일본을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뭐 그런 교가도 있고 뭐 그런 상황, 상당히 거구 집단이 설립한 재단인데, 자, 거기에 문다혜 씨가 유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일 무역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전부터 이 친일 반일 프레임을 하면서 국민을 둘로 갈라치게 하는, 자, 그런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통치 행태를 보여왔죠. 자, 그런데 딸은 거기 일본의 거구 집단이 설립한 대학에 유학을 했다. 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뭐 조국이 나서서 뭐 죽창가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세력인데, 그 딸은 일본의 거구 집단이 설립한 대학에 유학을 했다. 자, 그런 문제가 났어도 뭐 문재인 부부도 그렇고 문다혜씨도 그렇고 입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그러다가 도대체 직업이 뭐냐? 뭐 이런 직업도 아리송했죠. 문다혜 씨에 대해서는. 그런데 2018년 7월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인도는 요가의 나라죠.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 7월에.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 그랬는데, 한국에서 한다 그랬는데, 그 시점에 나중에 확인된 거죠. 그 시점에 내 딸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고 말한 2018년 7월 그 시점에 문다혜 씨는 남편 그리고 아들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현직 대통령 딸이 그 가족들이 같이 태국으로 이주를 해버리죠. 현직 대통령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생활이다 이렇게 하고 설명도 안 했습니다. 이 가서 뭐 경호 문제도 있고 상당히 그 우리나라 세금이 나가는 문제인데. 그리고 그때 이주를 할 때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서모 씨인데, 서모 씨가 소유하고 있던 빌라를 부인인 문다혜 씨 명의로 돌린 뒤에 갑자기 집을 팔고 해외로 이주를 했다. 자, 그래서 무슨 뭐 세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그때 나왔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태국으로 간 남편 서모 씨가 태국의 현지 업체에 간부로 취업을 했는데, 이 회사 이름이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입니다. 여기 고위직으로 취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타이 이스타젯은 돈만 들어갔지 사실상 그 페이퍼 컴퍼니고, 이것의 실소유주가 이상직,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타항공 오너 이상직 국회의원이었죠. 그런데 550억 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얼마 전에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서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난 그 이상직 이스타항공 오너가 이스타젯의 실소유주고, 그거를 페이퍼 컴퍼니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돈을 투자를 했고, 거기에 대통령 사위가 취업을 했고, 부인과, 그러니까 대통령 딸과 손자가 같이 다 태국으로 이주를 했다. 자, 뭔가 좀 구린 구색이 확 있는 것으로 느껴지죠. 자, 그런데 그렇게 취업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상직은 왜 그렇게 취업을 시켜줬을까? 특혜 취업을 그 태국의 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들어서. 바로 여기서 뇌물죄가 나오는 겁니다. 뇌물죄. 뭐냐면은 이상직이 딸 문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기 4개월 전에 자리를 하나 받습니다. 4개월 전에. 뭐냐면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공공기관장이죠. 이상직은 원래 한번 국회의원을 했지만은 쉬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쉬고 있다가 그 사이에 이 공공기관장을 지내는 거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리고 다시 2020년 총선 때 공천을 받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다시 국회의원이 됐죠. 이번에 그것을 날리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쭉 추적해온 곽상도 전 의원이 이것은 직접 뇌물죄다. 뇌물죄다. 왜 그러냐면은 대가로 사위에 대한 특혜 취업 이런 대가로 이 공공기관장 자리도 주고 국회의원 공천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뇌물이다. 그래서 뇌물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가들도 이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 대통령 문재인의 직접 뇌물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봐왔던 사안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그 수사가 진전이 안 되고 지금 묻혀 있었습니다. 전주지검이 이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벌여왔는데, 이 작년 말에 시한부 기소 중지를 했습니다. 시한부 기소 중지. 시한부. 그래서 이 사건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문재인 정권 아래서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전주지검의 캐비넷 속에 이제 들어가 버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주변에 여러 사건들이 있죠. 뭐 울산 시장선거 개입, 뭐 월성 경제성 조작, 또 무슨 뭐 블랙리스트, 산자부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어느 정도 수사가 진전이 되고 기소가 되고 한 사건들도 있는데, 이것은 아예 캐비닛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주지검 캐비닛 속에.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이 수사는 다시 하는 것이 불가피하죠. 문다혜 씨 부부가 연루가 돼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고발된 이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 인사를 단행을 했고, 검찰 고위직에 과거에 문재인 정권을 수사를 했던 그 검사들이 포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속전속결로 이 수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수사가 지금부터 진행이 될 텐데,
특히 전주지검 캐비넷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스타항공 그 자금 횡령 의혹과 연관된 그 태국에 설립한 타이이스타젯의 박석호 대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석호 대표를 전주지검이 이미 수차례 불러서 조사를 다 끝냈다. 끝냈는데 처분을 하지 않고 캐비넷 속에 넣어놨다. 이것이 그때 중앙일보 보도에서 상세히 보도가 됐죠. 자, 그런데 이것이 다시 끄집어내고 박석호의 입이 열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딸 부부까지 연루가 된 이 사건이 전국의 핵으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문다이스는 태국에 있다가 2020년 말에 입국을 했는데 자녀와 함께 저 청와대에서 1년 가까이 거주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뭐 따로 뭐 살았는지 그것은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들과 같이 청와대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던 저 청와대에서 1년 가까이 거주를 했습니다. 그때도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갑자기 딸이 태국에서 귀국을 해서 청와대 안에서 사는지 그런 데 대해서도 입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죠. 문재인도 그렇고 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도 뭐 개인 사생활 그리고 뭐 위법은 없다 그냥 이렇게 앵무새처럼 내기만 했던 그런 또 뭔가 있는 것 같은 갑자기 귀국을 해서 청와대 안에서 사는 이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검찰 수사가 임박한 시점에 문다이가 나타나서 여론전을 펼치면서 지지청에게 만약에 어떤 이 검찰 수사가 들어오고 하면은 탄압이다, 정치적 탄압이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론 지지청, 강성 지지청에게 호소를 하는 그 과정에서 문다이 씨가 오늘 어제 집 앞에 있는 시위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글을 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